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업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2025년 이후, 그러니까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회사들이 어딜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세 곳, 엠브리지,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 그리고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여기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아는 걸 넘어서 이 기업들이 왜 특별한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미래를 보고 이렇게 꾸준히 함께 갈 만한 투자 대상을 찾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미래의 큰 변화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이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자산 운용 능력을 보여주거나 혹은 또 시대적 메가 트렌드에 발맞춰서 인프라 투자를 선도하거나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 기업들의 전략 또 가능성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엠브리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를 보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배당일 겁니다. 그렇죠. 무려 30년 동안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고 현재 배당 수익률도 5%가 넘는다고 하니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렇죠. 30년 연속 배당 증액이라니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성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높은 배당률 그 자체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 배당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엠브리지의 핵심은 에너지 시장 변화에 발맞춘 영리한 사업 구조 전환에 있어요. 원래는 석유 운송 인프라가 주력이었지만 점차 천연가스 운송, 또 유틸리티 사업 비중을 늘리고 최근에는 유럽 해상풍력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까지 확대하고 있죠. 에너지 환경 변화에도 버틸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석유 중심에서 가스랑 재생에너지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면서 배당의 안정성을 더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이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죠. 특히 그 수수료 기반의 사업 모델은 유가 변동성에도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안정성이 결국 30년 배당 성장의 밑바탕이 된 셈이고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실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엠브레지를 볼 때 이 높은 배당 말고 또 고려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정성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성장 속도는 좀 더딜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높은 배당 수익률은 성장에 투자할 재원이 그만큼 배당으로 나간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요.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 확보에 더 매력을 느끼는 투자자에게 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총수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클 테니까요. 하지만 이 에너지 전환기라는 긴 호흡에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는다면 엠브리지의 이런 전략적 포지셔닝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꾸준함을 보여주는 거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분들께는 확실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 BAM이라고도 하죠. 이걸 살펴보죠. 이름처럼 자산 운용사인데 규모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운용 자산이 1조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400조 원이 넘는다면서요. 이야, 세계 최대 수준의 대체 자산 운용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정말 글로벌 탑티어죠. 전 세계 한 50개국 이상에서 인프라, 재생에너지, 부동산, 사모펀드, 크레딧 이런 다양한 분야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규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수익 구조의 안정성이 놀라울 정도예요. 수익 구조의 안정성이요? 아니 1조 달러 넘는 자산을 굴리는 회사가 안정적이기까지 하다면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 주 수입원인 수수료 발생 자본, 그러니까 fee-bearing capital이라고 하죠. 이 자본의 성격 때문입니다. 전체 운용 자산 중에 약 5,600억 달러가 이 수수료 발생 자본인데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이 자본의 무려 87%가 영구적이거나 아니면 최소 1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 상황이 좀 변하더라도 꾸준히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죠.
덕분에 배당도 꾸준히 늘릴 수 있고요. 올해 초에도 배당금을 15%나 인상했습니다. 와, 수수료 수입의 87%가 장기 또는 영구 계약이라니 정말 든든한 기반이네요. 보통 자산운용사 하면 시장 변동에 민감할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는데 BAM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군요.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성장 계획도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심찬 목표를 발표했죠. 기존 사업 확장뿐 아니라 보험이나 차산 관리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도 진출해서 성장을 이끌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목표만 거창한 게 아니라 실제 움직임도 아주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구글하고 수력 발전 공급 계약을 맺었다거나 스웨덴 AI 인프라 개발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이런 행보들은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탄탄한 수익 기반 위에 또 명확한 성장 로드맵, 그리고 실제 투자 실행력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BAM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글로벌 자본이 인프라, 재생에너지, AI 같은 이런 미래 유망 분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갖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자입니다.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BIPC. 또는 BIP로도 불리죠. 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본 BAM과 같은 브룩필드 계열사인데 이름처럼 인프라 자산에 특화된 회사죠? 네, 맞습니다. 유틸리티나 에너지 미드스트림, 그러니까 운송 저장 시설 같은 거요. 또 운송 인프라, 데이터 센터처럼 우리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전 세계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이 회사를 볼 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자본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바로 디지털화, 탈판소화, 그리고 탈세계화. 이 세 가지 거대한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댐 짓고 도로 놓고 이런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시대의 큰 흐름을 읽고 그 변화에 필요한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나요?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제조 시설, 혹은 AI 연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천연가스 발전소 같은 것들이죠. 이 분야에서 앞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가 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상당한 자본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완공될 데이터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만 해도요. 이미 59억 달러 규모의 잔고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데이터 인프라 잔고만 59억 달러라니. 이야, AI 혁명이 불러올 인프라 수요에 대한 확신이 정말 느껴지네요. 게다가 올해 들어서도 미국의 정제유 파이프라인이나 광섬유 네트워크, 북미 철도 차량 리스 사업 지분 이런 걸 인수하는데 13억 달러를 썼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새로운 자산을 계속 편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인프라 자산 투자는요. 인수나 건설이 완료되는 즉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즉,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는 단순히 기준 자산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메가 트렌드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재편하면서 새로운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체적인 성장하고 또 인수를 통한 확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네요. 이런 전력 덕분에 2025년 이후 주당 운영자금, FFO라고 하죠, 보통. 이 인프라 기업들의 핵심 현금 흐름 지표인데 이걸 연간 10% 이상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요. 와, 현재 배당 수익률도 4%가 넘는데 여기에 추가로 매년 배당금도 5%에서 9%씩 늘릴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매력적인 조합인데요. 맞습니다. 꾸준한 배당 수입과 더불어서 성장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소득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어필할 수 있죠. 결국 이 회사는 디지털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 같은 거대한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물리적 기반 시설에 투자하면서 그 과실을 주주들과 나누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걸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나 통신망 같은 인프라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네, 오늘 엔브리지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 그리고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세 기업의 속사정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기업들 사이에도 좀 공통점이 보이네요. 각자 속한 분야는 다르지만 에너지 전환이나 디지털화 같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으려 한다는 점, 그리고 또 수수료나 장기 계약 기반의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배당 등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주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살펴본 이런 분석들이 이 기업들의 미래 성공을 100% 보장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투자든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이 어떤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엠브리지가 보여준 에너지 전환기 속의 안정성 추구, 또 BAM의 압도적인 자본 운용 능력과 성장 전략, 그리고 BAPC의 메가트렌드 기반 인프라 투자와 배당 매력, 각각의 강점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요. 어떤 접근 방식이 나에게 더 맞을지 고민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단순히 어디가 좋더더라 라는 말만 듣기보다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그 근거는 탄탄한지, 또 혹시 내가 간과하고 있는 위험은 없는지 스스로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관점에 작은 영감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기업들이 주력하는 탈탄소화나 디지털화 같은 이런 거대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이들 외에도 꼭 필요한 역할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어쩌면 아직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는 뭐랄까 보석 같은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 모든 변화에 필요한 핵심 소재나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곳들이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이런 숨겨진 기회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